이 카드가 벌써 나왔다고? 신규 확장팩 미지의 수역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추가로 유출된 카드까지 더해 총 15종의 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카드의 성능, 시너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까지 모두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몰랐을 때 손해보기 쉽습니다. 작은 차이로 큰 격차가 날 수 있으니 어떤 카드가 메타를 주도할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팩의 얼굴인 스이쿤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특성 부분인데요. 이번에 EX로 전부 등장한 전설의 3댕댕이 모두 전설의 고동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 포켓몬 드로우라는 말도 안 되는 특성을 들고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나온 모습인 것 같은데요. 특성을 잘 살펴보시면 자신의 차례 마지막에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어야 특성이 발동되고 후퇴 비용도 2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앞에서 어느 정도 점투를 해줘야 될 만한 스펙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또 후퇴를 생각해서 리프 같은 카드를 넣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스이쿤의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 나와 상대방의 그 벤치 포켓몬 수를 합해서 그거를 곱하기 20한 만큼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즉 최소 0에서 120까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이쿤을 중심으로 세팅을 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60에서 80 데미지를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수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전설의 고동이라는 특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레드카드나 마스의 중요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스이쿤의 기술이 상대가 벤치에 패를 내리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견제카드와 시너지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설의 3댕이 중에 스이쿤이 가장 스펙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뭐 준수하긴 하다만 신택의 임팩트가 딱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 카드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 중에 그 수호라고 스이쿤 변태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타만타입니다. 피추랑 마그비처럼 이 물에너지도 펌핑하는 베이비 포켓몬이 나왔는데요. 물에너지 펌핑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이비 포켓몬은 조금 나중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뭐 메타에서 지금 물 포켓몬 티어덱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먼저 주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에너지 종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무색 포켓몬 위주의 덱은 이 주회를 받기 위해서 설정을 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리피아나 기라티나 같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되는 포켓몬들을 억지로 물 에너지를 끼워 넣어가지고 주회를 받게끔 하는 이런 전략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주회라는 카드의 가치가 높은데 이제는 타만타로 인해서 그 어떤 덱에도 이론상 주회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복합 에너지 덱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전기 타입만 쓰는 망나뇽, 격투 타입만 쓰는 한카리아스 이런 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이 물 타입 덱이 마나 피해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카드들이 나오는 걸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초반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매끄럽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야도킹입니다. 버린 도구당 50 데미지를 주는 기술인데요.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도킹만을 위한 덱을 짜야 하고, 그리고 이 도구를 버리는 게 은근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덱 스페이스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난동스인 갸라도스가 약간 겹쳐 보이긴 합니다. However, 이 1에너지 100 데미지라는 무시무시한 스펙 때문에 연구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활발히 연구되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 쓸 수 있는 건 이 잠자기 야돈인데 이 새로 나오는 야돈도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벤보숭이라는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행하는 행상인이라는 카드가 나란히 나왔는데요. 카드를 위해서 4장 보고 그 중에 도구들을 챙겨오는 효과입니다. 남은 카드를 덱으로 되돌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카드를 섞어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적인 덱에서 도구를 많이 써봤자 보통 3장 정도이기 때문에 확률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두루두루 쓰기는 어려운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야도킹같이 이렇게 도구를 우겨넣는 기형적인 덱에서 솔솔하게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카드 하나를 써서 카드 하나를 찾는 느낌의 효과는 꽤나 많거든요. 근데 도구를 2개 이상 건져 올릴 때부터 그 메리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행상인을 위한 도구 개수가 몇 개일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팅이 잘 돼서 2개를 넘어가지고 막 트리플 킬, 쿼드라 킬 막 해버린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봅시다. 다음은 밀로틱인데요. 일러스트 훌륭하죠? 진화했을 때 한번 물 포켓몬 하나의 체력을 60 회복해주는 특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밀로틱의 진화천인 빈티나가 잉어킹과 비슷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마 체력이 30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 활용처가 딱히 마땅치 않아서 조심해봤는데 아마 나중에 나올 메가 갸라도스랑 좀 어울리지 않을까. EX 메가 포켓몬은 죽으면 3점을 헌납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밀로틱이 1진화 포켓몬이다 보니까 2진화 포켓몬과 같이 쓰기는 부담이 되는데 또 마침 갸라도스가 1진화 포켓몬이니까요. 기술 데미지가 60으로 떨어진 게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 만약에 70만 됐어도 춤추세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데미지라서 훨씬 활용도가 많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그마그가 새로 나왔어요.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1에너지의 마그마그를 쓸 것 같은데 이러면 새로운 마그카로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 마그카로그 EX 오나? 다음은 엔테 EX입니다. 특성은 스이큰과 똑같이 전설의 고동이고요. 기술은 2에너지 60 데미지에 불 에너지가 2개 더 붙어있다면 60 데미지를 추가해줍니다. 근데 이게 특성 때문에 사실상 앞에서 전투를 해나가면서 에너지를 모아야 될 텐데 이게 생으로 에너지 4개 모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120 데미지 넣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타입이 또 에너지를 뒤에서 끌어올 만한 게 마땅찮거든요. 그나마 마그비가 있다는
있다는 게 좀 위안이 됩니다. 다음은 코콜인데 일러스트가 또 상당히 귀엽게 나왔습니다. 이 포켓몬이 받은 만큼 데미지를 주는 기술인데 망토를 끼고 있으면 이론상 최대 80 데미지를 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코리갑을 쓰기 위한 포켓몬이고 이게 맞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맛있게 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더도 나왔는데 이 에너지 50 데미지 귀엽습니다. 전설의 3개 중 마지막 라이코입니다. 특성은 전설의 고동으로 갔습니다만 이 체력이 130으로 책정된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전기 타입 카드풀 때문에 조정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기술은 이 에너지로 60 데미지를 주고 벤치 포켓몬 하나를 선택해서 그 포켓몬에게는 10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전기 타입은 제라우라라는 벤치에서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있고 뭐 카프고구곡, 레어코일, 전진, 마티즈 등 이렇게 에너지 관리에서 여유로운 타입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 타입인데 후퇴 비용 2개인 게 좀 서운하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은 라티아스인데요. 1 에너지 20 데미지 기술인데 벤치에 라티오스가 있으면 데미지가 20 추가가 됩니다. 뭐 그러면 90 체력이니까 리프망 토끼인 종이 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라티오스는 필드에 라티아스가 있으면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없애는 특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라티아스로 싸우다가 후퇴해서 라티오스로 기술 한번 써주고 또 공짜로 후퇴한 다음에 다시 라티아스로 싸우고 또 에너지 채워서 라티오스로 공격하고 이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에너지 120 데미지로 꽤나 강력하지만 이게 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해버리기 때문에 글쎄요. 뭐 기라티나에 빛나 쓰거나 아니면 가디안 쓰면 한 턴 쉬고 바로 다시 120 데미지 넣을 수 있긴 한데 이걸로는 좀 많이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타입이 에너지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포켓몬이 추가가 된다면 상당히 강력해질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가로 유출된 포켓몬들인데요. 먼저 밀탱크입니다.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를 떠날 때까지 이 기술의 데미지가 30씩 추가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10, 40, 70, 100, 130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 버전 플레이할 때 꼭두의 밀탱크가 정말 통곡의 벽이지 않습니까? 그때 구르기가 생각나는 감다살 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 때리면 총 50 데미지라서 좀 많이 아쉽고 세 번 때리면 총 120 데미지라서 평균 40 데미지라 무난하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무색이다 보니까 어떻게 소소하게 쓰일 일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꼭더라도 나와버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다음은 조로아크가 미친 특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로아크의 공격으로 상대 포켓몬이 기절한다면 상대방의 턴에 조로아크가 기술의 데미지와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물론 다른 카드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봐야겠지만 스펙도 뭐 무난하고 억지로 막 블랙키랑 쓰는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물타입 대량 발생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빈티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튀튀기 잉어킹과 똑같은 스펙입니다. 그리고 이번 팩의 크라운 카드가 뭔지 추측을 해보자면 팩의 메인 포켓몬이 단독이 아닌 표지에 다른 포켓몬들과 등장을 했을 때 3연속으로 크라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크라운 몬스터볼, 크라운 텅비드, 크라운 EV 가방 이렇게 절대 너희 맞추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꽉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스이쿤과 관계가 깊은 수호라든지 아니면 박사의 연구라든지 이런 서포트 카드가 크라운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전설의 3댕이는 동격인데 이게 스이쿤 하나만 크라운 주기가 또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예전에 본가 게임에서 특정 기술을 가진 전설의 3댕이를 크라운 시티라고 해서 배포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또 크라운 스이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성능이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크라운 하면 스이쿤이라 가지고 아싸리 크라운 스이쿤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도 뭐 전에 없던 픽이기는 해서요. 여러분 이번 해설 유익하게 보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볍게 구독 버튼 딸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꿀팁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 없던 시스템인 메가지나 포켓몬의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체 해설과 비교 분석 영상으로 준비해뒀습니다.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